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 사회행위 취소와 관련된 사항과 판결 경정 신청,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선 분양 전향권, 그리고 공익사업 토지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좀 빠른 속도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식적인 타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양이 취소 같은 경우 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호텔이라든지 그 상가에 시행사가 그 운영사로 들어와서 임차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분양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양 그 계약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해 가지고 수익권을 보상해 줘서 그분들이 전전세로 놓는 경우가 꽤 있죠. 호텔 같은 경우도 운영사가 그렇게 해주고 있고, 확정 금액으로 해주든 수익금에 대해서 해주든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어러한 그 시행사 측에서 있죠. 음, 처음부터 그 채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다시 말해서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여러분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있죠. 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의 그 돈을 빼돌린 것들 있죠. 뭐 재산권을 빼돌린 것들은 사회행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하나가 가등기에 관련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회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이 법률행위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인이 다르지 않다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회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이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회행위임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가등기가 있을 때 전부터 있죠. 채무가 너무 과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가등기를 해줬을 때는 사유행위 취소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있죠. 가등기 때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순이익도 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본등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회행위를 본다는 겁니다. 본등기의 원인 법률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부동산에 관해서 뭐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어떤 곳에서 보면 그 소의 이 명의의 가등기가 그 원인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매매 예약 완료일인 2004년 8월 30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 여부 완성되어서는 말소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가등기를 유용하게 한 경우는 협의하고 가등기를 기준 본등기를 해주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뭐냐면 판결 경정 신청을 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소송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한테 맡기더라도 있죠. 여러분들이 주장할 거와 그러한 이유 그리고 근거를 확실하게 넣어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주장할 그 이유와 근거를 모든 것을 다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넣으셔야 이게 재판을 할 때 있죠. 재판장이 그 주장한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이거는 법률에 근거해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넣지 않고, 예를 들어 10개가 있는데 한 2개만 넣었다, 이런 것들은 있고, 8개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장을 안 한 건 여러분들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판결 변경 신청,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볼게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라든지 명령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라든지 명령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면 결정이나 명령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대전제라는 겁니다. 판결 경정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신청인이 그 재판,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요거부터는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있죠.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제출할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채무자 측에서.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그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함이 이미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한 결정을 한 경우 등에 이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 요 밑에 거는 경정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있죠. 여러분들 다 넣으시라는 겁니다. 재판장도 이런 걸 꼼꼼히 봐야 되는 사항이고 꼼꼼히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또 아셔야 되고요. 자, 요 세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 전향권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좀 무주택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좀 알고 여러분들이 그 임차인으로 있는 경우에 대응을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공건설 임대주택 있죠, 여러분들. 관에 우선 분양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제3자에게 분양 전환한 경우에 그러한 분양 전환 계약이 유효한지와 그 경우 제3자가 임대사업자의 분양 전환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 전환 승인일 이후로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에 따라서 분양전환 신청을 할 것을 적법하게 안내받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권이 소멸하여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권은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 임차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임대주택법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 쳐서 있죠. 그 국가정보 그 법률 딱 센터 나오면서 임대주택법 딱 나옵니다. 그때 21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임차인 여러분들의 우선 분양권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으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행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이거 좀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계약 등 법률 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 뭡니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 행위, 그러니까 상위법이 위반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 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법률에서 해당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를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 상위법이 위반한 그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정할 수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 규정이나 강행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 효력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 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였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 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가치 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선 분양 전향 의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강행 규정인지 아니면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국가에서나 시에서 공익 사업을 위해서 토지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있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그 취득한 토지 환매권인데, 다시 말해서 이게 협의로 여러분들 취득을 했다든지 시에서 그 수용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의 사업을 있죠. 그러니까 협의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이 사업이 폐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다시 있죠. 수용하려고 한 상황에서 만약 그걸 갖다가 수용을 파기했을 때 그 토지 소유자들은 이제 한매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라든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협의입니다. 합의가 아니고 협의로 취득하더라도 있죠. 요거는 국가나 시에서 있죠. 요거를 토지를 환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읽어보면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때를 말했다라고 했죠.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다양한 사정에 비춰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자,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 협의 취득하거나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인정 전에 사업시행자가 협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내용을 통해서 땅의 사업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협의 취득 당시의 재반사를 고려하여 협의 취득의 목적이 공익사업 구체적 특정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해놨죠. 그런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협의 취득을 한 경우에는 있죠. 이거는 판매권으로 판매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있죠. 토지가 뭐 도로를 간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협의 취득까지 지금 들어갔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국가에다가 환매를 해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고, 특히 사회행위 취소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판결경정 신청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송이 있는 곳에 있죠. 집합건물 관련돼 가지고는 주장 이유 근거를 전부 다 나열하시기 바란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센터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